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립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 운영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앱체인에 관련된 소식이죠. 네, 최근에 앱체인이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앱체인이라는 이거 크립토 업계에서는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앱체인이라는 그게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앱체인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앱체인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요. 2016년에 먼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개발 기간이 좀 길어지고 약간 좀 언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약간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죽은 상태에서 최근에 2021년에 코스모스가 IBC를 공개하고 폴카닷이 파라체인 경매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제 실현 가능하다 하면서 커뮤니티의 관심이 다시 불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앱체인이라는 게 그러면 일종의 블록체인의 일종인가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블록체인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블록체인들과 좀 다른 네, 어떤 블록체인을 형식의? 구분하는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네. 예, 일단 코스모스하고 네. 이제 뭐였죠 하나가? 폴카닷. 폴카닷. 네. 네, 폴카닷이 앱체인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앱체인을 또 앱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앱이라는 단어가 사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다들 쓰시니까 좀 익숙하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앱을 얘기하는 건가요? 애플리케이션의 앱을 앱체인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말뜻 그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블록체인이란 뜻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특정 목적이나 이제 기능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보통 기존의 레이어 1 블록체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플랫폼 블록체인으로서 그렇죠. 일단 체인을 만들어 놓고 환경을 구성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디파이 제품을 얹는 형식으로 네. 진행을 되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와 대조되게 앱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자체를 그러니까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사실 특정한 목적이라고 해봐야 이게 네. 일종의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 위에 자유롭게 뭐든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게 이더리움의 사실 이제 그 대략적인 목적인데 맞습니다. 이런 류의 블록체인이 아니고 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애플리케이션들이 위에 생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특화된 어떤 무언가를 가미한 그런 체인들이 앱체인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 블록체인 자체가 약간 기능을 좀 가진 체인이다. 그러면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렇게 보편적인 블록체인들과 앱체인이 어떤 점이 가장 좀 다를까요? 이제 그런 특성들을 비교했을 때 유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굉장히 유저 경험이 좀 쾌적화된다. 쾌적화된다. 네. 약간 좀 편해진다, 쾌적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속도가 빠르다. 네,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자면 네. 이제 플랫폼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정된 인프라를 다양한 디파이 제품들이 이제 놓고 경쟁을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하나에 몰리고 네. 이제 그러다 가스비도 올라가고 트랜잭션 속도도 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제 반면에 앱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하나의 블록체인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가지고 이제 수수료가 갑자기 비싸진다거나 아니면 트랜잭션 속도가 뭐 좀 느려진다거나 하는 네. 문제 없이 그냥 좀 평균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블록체인의 자원 자체를 다 같이 공유하는 것과 앱체인은 조금 내가 일정 부분을 할당받아서 네.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앱체인과 관련된 이슈가 된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9월 말 블록체인 VC인 나스센트의 코파운더인 댄 엘리처가 하나의 트윗을 게시하면서 커뮤니티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네. 이제 디파이 자산 규모가 4위인 유니스왑의 앱체인화는 약간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트윗을 게시하면서 논란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린 부테릭이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이죠.
네. 데넬리처가 일단 유니스왑 체인이 앱체인화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데넬리처는 크게 약간 세 가지 정도로 꼽았는데요. 네. 이제 유저가 유니스왑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 세 가지 비용을 지불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니스왑의 거래 수수료,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가스비, 네. 세 번째는 MEV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네. 네. 이제 유니스왑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형성해준 유동성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래도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는 합리적이다. 낼만하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더리움 가스비나 MEV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나 MEV 봇 사용자들에게 그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네. 불합리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니스왑은 앱체인을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고 약간 합리적으로 실제로 유니스왑에 기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유동성을 제공한 사람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어떤 플랫폼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인정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탈리 부테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비탈리 부테린이 말해준 말뜻 그대로를 좀 해석하자면 네. 이제 유니스왑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이유는 이더리움 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30초 만에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유니스왑이 이제 유니체인을 통해 이더리움을 벗어난다면 네.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니스왑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고 네. 또 기본적으로 이런 디파이 플랫폼들의 특성이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즉 이 코드를 보고 이제 호환이 되는 블록체인을 찾아서 가면은 똑같이 복제를 할 수 있는 하드 그렇죠. 포크를 할 수 있는 네. 환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EVM을 지원하는 다른 네. 블록체인들의 약간 복제본들이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유를 좀 쉽게 해보자면 강남역에 맛집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 맛집에서는 실제로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맛집 주인은 나의 경쟁력은 우리 집 음식 때문이다라고 네. 하고 있고 그 음식점의 건물주는 그 강남역에 내가 건물을 샀고 네가 거기에 입점했기 때문에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거지. 네. 물론 뭐 맛있는 맛집의 영향도 있겠으나 그게 더 지배적이다. 네.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앱체인이 이런 거라고 하면 유니스왑 말고도 앱체인화를 좀 꿈꾸는 디파이 제품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앱체인을 계획했다가 그 계획을 철회한 컴파운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앱체인화를 선포하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DYDX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랜딩 프로토콜인 컴파운드는 2020년에 이제 앱체인 생태계인 폴카닷을 기반으로 이제 컴파운드 체인을 계획했었는데요. 네. 이제 인프라 기술의 한계랑 이제 커뮤니티의 반발로 결국 입장을 철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반면에 탈중앙 선물 거래소인 DYDX는 올해 초 코스모스 SDK를 활용해서 그렇죠. 자체 블록체인인 DYDX 체인을 발표하면서 지금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컴파운드도 사실 굉장히 그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죠. 처음으로 네. 디파이의 세계를 열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네, 맞습니다. 컴파운드는 앱체인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했고 네. 그 뒤에 뭐 DYDX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선물 거래가 가능한 덱스 중에 굉장히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죠. 네. 근데 이 친구들도 우리는 앱체인을 해서 자체 체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한 상태라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DYDX에서는 왜 독자적인 체인을 구축하려는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이제 DYDX의 입장문을 보면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기존의 레이어 1 블록체인이던 레이어 2 솔루션이던 모두 DYDX가 목표로 하는 오더북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구축하는 것이 좀 힘들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기존의 기술력으로는 약간 초당 10건의 입금이랑 약간 1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자체적인 앱체인을 만들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가 이제 DYDX의 입장인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코스모스 SDK를 활용하면 네. 개발자의 자유도가 크게 향상된다는 점인데요. 이제 코스모스 SDK는 블록체인의 구축을 좀 쉽게 도와주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활용해서 블록체인의 작동 방식부터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DYDX 팀이 생각하는 이상향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자유도가 높다는 거죠. 네. 코스모스 SDK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체인이 사실은 굉장히 시총이 높지는 않은데 네. 아직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맞습니다. 또 개발자들이 많이 좀 확보가 돼 있잖아요. 네. 굉장히 주도하는 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곳들인데 어쨌든 코스모스도 그렇고 아까 초두에 이제 대화를 시작할 때 말씀해 주셨던 폴카닷도 그렇고 그동안에는 우리는 이제 멀티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블록체인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네. 이 멀티체인 생태계들이 앱체인이랑 좀 구조적으로 닮아 있는 비슷한 점이 있나요?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멀티체인, 앱체인, 뭐 인터체인 네. 약간 좀 비슷한 개념, 속성,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멀티체인이나 앱체인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약간 엄밀히 말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일단 멀티체인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하나의 블록체인에 국한되지 않고 동일한 그 디파이 서비스를 다양한 갔다. 체인에 대해 맞아요. 네.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유니스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이제 폴리곤, 옵티미즘, 아비트럼, 셀러 등 이제 총 5개 메인넷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반면에 앱체인은 이제 코스모스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폴카닷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발란체 이렇게 각자의 특징을 가진 3개의 생태계로 약간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앱체인 생태계 3가지가 코스모스, 폴카닷, 아발란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씩 자세하게 더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모스 생태계 특징부터 좀 알려주시죠. 이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SDK와 IBC를 활용해서 앱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DYDX를 말씀드릴 때 설명했듯이 이제 누구나 코스모스 SDK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특정 목적을 가진 앱체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요. 네. 이제 그렇게 탄생된 앱체인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 같은 블록체인에서 작용하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들처럼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인 IBC를 통해서 이제 그 생태계를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이 있으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혹시 준비돼 있나요? 아, 이거 굉장히 뭐가 많네요. 이제 코스모스 아. SDK를 기반으로 저렇게 네. 많은 프로젝트들이 형성돼 있고 네. 이제 저 프로젝트들이 각자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IBC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음. 기술까지 지금 구현된 상황이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네. 우주에 여러 가지 별들이 있듯이 개별 프로젝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들 사이에 뭔가 통신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는 네. 어떤 플랫폼 내지는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코스모스는. 폴카닷은 어떻게 다른가요? 코스모스랑? 이제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크게 릴레이 체인이라고 부르는 코어 블록체인과 네. 이에 연결되는 독립적인 블록체인인 이제 파라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파라체인이 앱체인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릴레이 체인이 코어 체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생태계 전체의 보안을 유지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네.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각 파라체인은 이제 고유의 거버넌스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약간 인프라에 대한 걱정 없이 제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 지금 사진이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네. 저 안에서도 뭐 굉장히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안에 보면 이게 무수한 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저건 이제 계획도고요. 제가 알기로 아직 폴카닷은 IBC처럼 그렇게 원활한 상호작용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목표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구상하는 거는 이제 저런 그림이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일종의 백화점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이 있고 지금 보시면은 파라체인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백화점의 점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입점을 해 있는 네. 그런 형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아발란체 네, 아발란체 생태계의 특징까지 살펴보고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발란체 생태계 특징은 어떤 건가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넷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네. 앱체인 생태계를 구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아발란체는 크게 세 가지의 블록체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네, 첫 번째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C체인, 두 번째가 자산의 거래를 처리하는 X체인, 네. 세 번째가 밸리데이터를 포함하는 P체인인데요. 네. 이때 서브넷은 아발란체의 P체인에서 가동되는 유효성 검사기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서브넷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기술을 실현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서브넷의 특징이 약간 그 이론상으로 보면 약간 서브넷의 숫자에 제약이 없고 네. 또 스노우볼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아발란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빠른 트랜잭션 속도를 보장한다. 이렇게 그런 특징이 앞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쉬운데 네. 이게 뭔가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스마트폰에도 앱이 엄청 많이 깔려 있으니까 네. 요 지금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앱이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밸리데이터를 포함하는 P체인이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고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네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아발란체의 특징이 이제 검증인을 무수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검증인 수가 150명입니다. 네. 근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에 제약을 두지 않고 무한대로 유지를 해도 그 블록체인을 생산하는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빠른 속도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 가 특징이거든요. 그러면은 블록을 만드는 일종의 노드들이 다 하나의 앱처럼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이제 그 밑에 이제 하위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밸리데이터들의 특정한 그룹을 또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서브넷이라는 그 앱체인들에게 네. 이게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공간을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이해가 네. 됐습니다. 앱체인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DYDX나 뭐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접었지만 네. 이후에도 아마 후속적으로 계속 어떤 디앱들이 우리도 앱체인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려되는 상황은 없나요? 보통 이제 저희 블록체인 그 업계인들이 말하는 앱체인은 네. 이제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앱체인을 하면 기회도 있지만 위험도 있다. 네. 네. 이제 이때 이제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네트워크 안정성인데 네. 이제 앱체인을 공개했을 당시에 이제 시장의 반응성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앱체인을 가동하고 있는 중에 뭔가 좀 혁명적인 기술적인 오류가 발생한다거나 네. 아니면 그 팀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네. 토큰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앱체인 생태계는 POS, 지분 증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 토큰 가격이 한꺼번에 급락을 한다면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좀 취약해질 수 있는 단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네트워크 안정성 면에서 이제 플랫폼 체인들에 비해서는 약간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플랫폼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보안성을 이제 유니스왑을 예를 들게요. 유니스왑 토큰을 가지고 보안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토큰을 가지고 검증성을 그 네트워크 안정성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시총의 영향을 받는 거지 유니스왑의 시총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팀이 신뢰를 잃더라도 충분히 자산을 빼거나 아니면은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정성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강남역 맛집의 비유를 이어가 보면 네. 예, 강남역 맛집이 이제 결정을 했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우리 딴 데로 가서 우리 자신 있다. 갔는데 손님도 좀 뜸하고 네. 굉장히 호평일색이던 리뷰가 잘 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 네. 이후부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장사가 안 되지 않냐. 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앱체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위에 있어서 자기들이 잘 된 건지 네.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실력이 뛰어나 잘 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네. 네, 무엇보다 지금이 너무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좀 확장성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다면, 네.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면 네.
우려되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있지는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그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앱체인을 개발하는 시간이랑 비용이 좀 디파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좀 막대하게 들어간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앱체인 자체가 블록체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코스모스 SDK처럼 개발 도구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더리움 상의 디파이 프로토콜로서 이제 코드를 짜서 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네. 좀 비용이나 개발이 좀 막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훨씬 거죠. 개발 스코프라고 하죠. 네. 개발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이제 상호 운용성의 부족입니다. 네. 이제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체인에서 구축된 디파이 제품들은 이제 서로의 제품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앱체인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약간 상호작용 면에서 이제 플랫폼 체인 내부에서의 상호 운용성에 비해서는 좀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가 좀 한국말임에도 네.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제품이 있고 네. 컴파운드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두 개 모두 이더리움 상에서 공유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컴파운드 내부에서 그냥 컴파운드의 프론트 엔드에서 네. 유니스왑의 스왑 백엔드를 따와서 그 자리에서 토큰을 스왑하고 바로 유저가 이제 컴파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는 네, 일종의 그런 약간 그런 편의? 이런 같은 걸 구성할 수 개념이네요. 있다. 그 네.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 네. 들어가면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여기를 찾는 사람이 많고 네. 손님이 그 어떤 연계성 때문에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앱체인을 하게 되면 각각 다 독립적으로 점포를 내는 거나 다름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연계 효과를 누리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인가요? 정확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앱체인과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앞서 말한 이제 세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앱체인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앱체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또 항상 언급하는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최근 아톰 2.0이라는 이제 새로운 백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코스모스 허브 자체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이제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이제 네트워크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체인 시큐리티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개발 비용과 개발 시간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커뮤니티 풀이라는 것을 운영해가지고 약간 그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서 개발자가 그 커뮤니티를 설득시키면 개발 자금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이제 개발자를 영입할 수 있는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되어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상호 운용성을 좀 개선해주기 위해서 IBC의 요소를 업그레이드를 한 인터체인 어카운트라는 기술도 이미 실현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이더리움 기반의 디앱이 앱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옮겨왔을 때, 언급해 주셨던 이사해 것처럼 왔을 때. 네, 이사를 했을 때 정말 자신들의 제품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더리움 상에 있어서 약간 인기가 많은 것인지 네. 확인해 줄 수 있는 지금 대표적인 약간 총대 메고 대신 해주는 게 DYDX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공개될 DYDX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